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강쌤입니다.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증상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 대부분의 치료는 끝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종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감염성 우울증 너무 많아요. 감염성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우울해 보이지 않는 우울증이에요. 때로는 본인도 우울한 걸 잘 못 느껴요. 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남들한테는 잘 웃고 활동력 있고 있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는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걸 느낄 때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하고, 남들한테 증상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런 표정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 의외로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주의를 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울함을 달래주는 그런 쪽으로 자꾸 취미나 활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술을 즐기시는 분도 많고 몰래 도박이나 그 외에 다른 쾌락을 주는 것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을 하거나 술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어울려서 비행하거나 막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죠. 이 질문은 설명이 긴 질문이라 천천히 들어주세요. 옛날에는 자폐증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 자폐증은 3가지 정도의 증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비현실적이거나 의미 없는 그런 공상이나 환상에 집착하는 걸 얘기를 해요. 마치 영화 레인맨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그런 증상들은 바로 이 1번, 2번, 3번 증상들 전부 다 높은 수치로 유지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환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있거나 셋 다 있더라도 하나만 높고 다른 것들은 좀 낮은 사람들이 계속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은 다 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러요. 아스퍼거 장애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 비슷한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전형적인 자폐증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또 따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고, 아스퍼거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2000년에만 질문을 했어도 아니요 라고 말했었을 거예요. 근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복약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면 거의 돌발 행동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단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을 잘 먹더라도 그 사람의 내과적인 상태가 변하면 그때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또 다른 약을 먹어서 원래 먹고 있던 약과 새로운 약이 서로 충돌을 하는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그때도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나치게 살이 찌거나 혹은 살이 빠져서 신체에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길 때도 이때도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도 좋고요. 다른 건 잘하는데 집안일만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핑계에 가깝겠죠. 근데 다른 것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한다. 그러면 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과는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막상 상담을 통해서 혹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 알프레드 딜러라는 분의 멜랑콜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천사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천사도 우울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천사도 우울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당연히 우울할 수 있죠. 일단 현실적으로 병원 얘기를 자꾸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반발감이 더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 자연스럽게 병원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막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오히려 우회적으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환자들이 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신과 환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입원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병원 얘기를 꺼내면 역효과가 날 뿐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어떤 건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러브 앤 웍이 되면 건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러브라는 건 대인관계가 잘 되는 것, 여기서 그 다음에 웍이라고 하는 건 자기 할 일이 잘 되는 것,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일을, 종교인은 종교 일을, 그걸 잘 수행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약간의 우울,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강박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1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다만 그 이후에 소아정신과 의사 중에서 또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위니커트 선생님께서는 놀이를 잘해야 또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러브 앤 워크 앤 플레이, 잘 놀고 잘 일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완치는 됩니다. 제가 치료한 분들 중에 완치돼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공황장애가 화병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화병의 원인이 되는 지점이 해결이 돼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화를 주는데 아무리 병원 오래 다니고 약을 오래 먹어도 또 성격적으로 워낙 예민하셔서 그런 화가 계속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오래 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가 감정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고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쳤다면 공황장애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나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